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너무나 큰 책임, 그리고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후보 지명이어서 한편으로는 좀 머리도 많이 아프고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많은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들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이 집값의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똑같이 공감하면서 정직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뭐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수단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요. 시장의 이치, 그리고 전문가들의 식견,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저는 잘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뜻과 또 이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이 돼서 한 발 한 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제주지사 때 공시가가 현 정부의 공시가가 일관적이지 않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취임을 하신다면 본격적으로 손볼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공시 가격, 그러니까 일선에서 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수용 가격에 대해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국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어느 한 측의 요구와 입장만 가지고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연 어디까지가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이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파악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해보는 그 결과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임대차 3법이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가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의 격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되는 데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특히 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에 획일적인 숫자적인 기준이라든지 지역적인 차이 또는 임대차의 수요와 공급의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든지 무시되고 국회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그때 놓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호,
그리고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임대 소득과 주거 소유를 가치 저장과 가치 증식, 부의 증식 수단으로 쓰는 그 입장은 우리가 정책 가동의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감안하겠지만, 국가와 우리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세입자이고 임차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 하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새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 공약에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이 속도 조절에 포함이 될지. 부동산, 특히 주택이라는 물건은 공산품 대량 생산, 대량 공급되는 공산품과는 달리 땅에 묶여 있고 그 지역의 인프라와 생활 편의의 종합 세트가 함께 딸려 있는 매우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수요도, 그 수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당해낼 수 있는 자금 능력과 경제 형편에 따라서 과연 그 수요가 실질적인 수요인지, 무주택자가 실제 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가 실제 수요가 아닌 것처럼 삶의 필수 조건 그리고 감당 수준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정부의 철학입니다. 해법은 공급을 효과적으로 하되 숫자로서의 총량뿐만 아니라 수요의 맞춤형 구성에 걸맞는 공급을 하고, 공급이 예측되고 기대가 되어서 국민들의 절망과 미래의 희망을 갖는데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못 가진 사람들 또는 주거 상향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생애 설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급 정책이 저희가 추구하는 공급이지, 양적으로 폭탄을 넣겠다거나 고가주택 또는 부의 정식수단 또는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이상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공급은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이다, 수요다, 가격이다 또는 주택이다 라는 이론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 잘못된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친 규제 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 그럼 우리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시면서 별도로 하신 말씀이나 부탁 같은 거 있으셨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고 현대판 집값 장벽으로 인한 신분 계급제가 앞으로 해소되고 평생 근로 노동 소득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주는 대출이라는 모기지의 자기 자금과 우리 사회가 주는 자금에 의해서 평생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할 수 없는 사회라면 과연 어떤 정권이든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젊은 세대들이 영혼을 끌어서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그 절망감을 정치인으로서 영혼을 다 바쳐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잡는 것 자체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정책을 펴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아울러서 우리 국토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포함한 그리고 시장에서 공급자들과 여러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분적인 이해 집단과 기득권 카르텔에 포위당하고 사로잡히는 그런 장관은 오래 못 갈 것이다. 기득권 카르텔은 혁신의 공간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혁신의 공간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서 앞장을 서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부처도 공통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토교통부에 우리 우수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 정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치적 결정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입었고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체제를 갖춰서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런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성과 절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서서히 이제 희망과 믿음의 부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소통 그리고 정무적인 힘과 정무적인 조율,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제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시장과 우리 생생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그런 심리와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